자진 사퇴든지 아니면 지명 철회든지 조만간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 년 사이 대형 병원 의사 수십 명이 그만둔 충주 의료계에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전 선포식에도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늦봄에 문턱을 넘기도 전에 서둘러 찾아온 초여름 더위에 지자체들이 서둘러 폭염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의 위기 속에 인간 중심이 아닌 다양한 생명체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우리 시대 작가들을 문화 있다에서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최근 2년 사이 대학과 공공병원에서 의사들이 50명 가까이 이탈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충주인데요. 충주 의료원이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4천만 원을 들여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간호사 등 직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여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대회의실에 타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치료 가능 사망자가 가장 높은 충주 지역의 미충족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충주의료원이 마련한 비전 선포식입니다. 심내혈관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에 집중하고 의료진을 내년까지 지금보다 2배인 40명, 또 2030년까지 500병상까지 늘려 응급외상센터도 확충한다는 게 앞으로 목표입니다. 강력한 병원 내부 개혁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 맞춰 일상 이상의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 내내 준비한 출구 전략이기도 합니다. 선포식은 내외빈과 이시종 도지사도 참석했습니다. 충주의료인이 무럭무럭 자라면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생각돼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주 절대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옆 복도에선 코로나19 병동에 투입됐던 간호사 등 직원들이 무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병동을 운영한 공공병원 의료진을 격려하라고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위기 대응 수당으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축하 공연과 동영상 제작, 연예인 사회 초청까지 비전 선포식 예산만 4천만 원. 이 예산 지원과 개최 시기를 놓고 빚어진 충청북도와 의료원 사이 갈등에 노사가 합의한 위기 대응 수당이 중간에서 삭감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작은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방역에 헌신하고 희생한 노동자를 위로하고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전 선포식을 원합니다. 건국대병원 직원들 역시 이틀 앞서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지난 4월 대학재단이 사전 교감 없이 발표한 충주병원 100억 투자 계획의 실체를 밝히라는 겁니다. 대학재단이 지난 12일 서울에서 연 개교 91주년 비전 발표식에서도 충주병원에 대한 구체적 투자 계획은 없이 신축 필요성만 언급됐을 뿐 비전 역시 노인성 질환 의료 강화만 강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만성질환과 노인질환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건국대 충주병원은 심혈관내과 의료진이 동시에 모두 그만둬 관련 응급 환자들이 전부 원주로 전원되고 있고 충주의료원 역시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진의 공석으로 레지던트 수급이 끊기는 등 심각한 의료 공백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란 오명을 벗어보겠다며 준비한 비전 선포가 구성원은 공감 못하는 보여주기 잔치로 전락한 가운데 지역 필수 의료의 현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지사 후보 간의 공약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경로당 점심 무상급식 추진 등 이른바 효도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고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 복지 포인트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관광지와 상가, 경로당에 최대 10기가 속도의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충북형 스마트 공공 와이파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 원조 논쟁도 빚어졌습니다.
노영민 후보 측은 김영환 후보가 자신들의 공약을 노골적으로 베끼고 있다며 준비 안 된 급조된 후보, 미쳐 넘는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후보 측은 충북의 현 정책을 보완 발전시킨 것을 두고 베꼈다고 주장하는 건 생떼쓰기라며 도민을 위한 공약에 재산권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은 권다희 충북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방의회에도 용해인처럼 일당백 의원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권다희 후보는 청주에서 살아가는 최연소 도의원 후보라며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에게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농민수당을 농민기본소득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8도 가까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더웠죠. 늦봄에 문턱을 넘기도 전에 서둘러 찾아온 더위. 올 여름은 지난해보다 더 덥겠다는 예보에 지자체들도 서둘러 여름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점심이 지나자 마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피해 서둘러 에어컨을 틀고 더위를 식혀봅니다.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면서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한 바람을 쐬러 오는 겁니다. 오면은 시원하고 친구들 많아서 재밌고 핫터치고 시원하니까 안 올 것도 오게가 되고 그래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7.6도, 충주 26.6도 등으로 어제보다 더웠습니다. 평년보다 2에서 3도 높은 초여름 날씨에 도심 곳곳에도 더위를 식혀줄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수대와 인공폭포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대기 시작했고 건널목에서 잠시나마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일정 기온을 넘으면 자동으로 펴지는 스마트 그늘막인데 앞으로 청주 시내 곳곳에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채를 마냥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늘막에서 앉아서 편하게 기다리고 또 쉬어갈 수 있고 해서 최근 5년간 여름철에 충북에서 발생한 온열질 환자는 539명으로 7명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해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연간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은 지난해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10년 충북 지역 평균 폭염 일수는 14.8일로 평년 9.9일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열대야 일수 또한 평년 3.3일에서 최근 10년 5.3일로 주말 사이 기온은 더욱 오르면서 다음 주부터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돼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 폭우, 대형 산불 등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닌 생명 중심의 생태학적 감수성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문화의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존재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작품들을 담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라진 와이마누 펭귄, 사람의 발을 이식받았습니다. 끝섬이라 불리는 이 외딴 섬에는 파란 영양, 여행 비둘기, 모아 등 이미 멸종된 동물 또는 멸종위기종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마주치고 또 헤어집니다. 작가는 인간의 신체와 뒤섞인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감각을 상상하고 이들이 돼보려 합니다. 작가로서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미 사라져버린 존재들을 기억해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어를 소재로 종간 경계를 넘는 실험을 이어가는 작가도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문어 형제가 하나씩 생긴다는 인도네시아 신화에 착안해 바다에서 쌍둥이 문어 형제를 향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해변가에서 요가와 명상 등을 통해 문어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문어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집중한 작가도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폼, PVC 파이프 등 오래된 다세대 주택 벽돌에 덧댄 공사 부속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색도, 모습도 변합니다. 유영진 작가는 이 낯선 물질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수억 년 전 새로운 생물종이 폭발적으로 출현했던 캄브리아기를 상상했습니다. 약간 버섯 같기도 하고 뭐 곰팡이나 이끼류 같은 그런 생명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생명으로 가정하고 그런 것들을 사진이나 뭐 드로잉 등으로 기록해서 도감화하면 어떨까? 도시의 어떤 모습을 한 부분을 약간 그런 식으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엄유정, 유영진, 정혜정, 조은지 네 작가가 회화, 사진, 애니메이션,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제안하는 주제기획전 소란한 여름 햇살에 기대어 서서는 청주 우민아트센터에서 오는 7월 2일까지 열립니다. 자연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지, 각각의 종들은 이제 나랑 어떤 게 다르고 비슷한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알아채면서 관심을 주는 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협받아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MBC는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큰 축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공공성 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난 5년간 조직 문화와 제작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시청자를 사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고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해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지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것이 MBC에 맞는 걸맞는 설명 책임과 공적 책무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를 뛰어넘는 자발적 설명 책임, 그리고 방문진의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 이런 걸 통해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제작 시스템 개선 못지않게 창의적 콘텐츠 개발이 MBC 공공성 강화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공공 성격의 방송은 재미없다는 등식에서 벗어나 의미와 재미가 녹아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공공성이라 하면 뭔가 더 진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협회화되어 있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 이것들이 오히려 제작진들의 창의성을 방해하고 정권 교체기마다 장악 시도가 계속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보완과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정치적 어떤 위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사장이 선임되고 이사가 선임되는 이런 불합리한 형태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우리 MBC도 역시 그동안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국이다. 지역을 관광지와 고향의 개념으로 치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지역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글로벌 시대라고도 하지만 또 로컬 지향의 시대입니다. 글로컬한 그런 문화들이 더 뒷받침돼야 되고 국토 균형 발전, 특색 있고 고유한 문화의 보전 발전을 위해 이를 담을 지역 방송의 자율 경영과 공공성 확보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선거법에 따라 충북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6일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레 일요일 낮 12시 5분부터 MBC 충북을 통해 생방송되는 괴산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26일 밤 11시 10분부터 MBC 충북을 통해 생방송되는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등 모두 15번의 토론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방송일에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통해 다시 보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제16회 전국 장애학생차전에 출전한 충북이 사상 처음 종합 1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충북은 금메달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58개를 획득해 경기와 함께 나란히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114명의 선수가 출전한 충북은 은 32개, 동 23개 등 모두 113개의 메달을 따내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습니다. 종목별로는 7명이 3관왕을 기록하는 등 모두 17명의 다관왕이 탄생했고 축구는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충주 운전면허 시험장이 다음 달부터 신체 검사와 사진 촬영 업무를 종료해 응시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충주 운전면허 시험장에 따르면 신체 검사와 사진 촬영 업무를 대행해온 경찰 공제회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이달까지만 업무를 보기로 해 응시자들은 앞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체 검사서를 발급받고 사진도 지참해야 합니다. 시험장은 각지 보건소와 병의원을 대행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충북 학생수련원과 국제학교인 NLCS가 아웃도어 교육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아웃도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제주국제학교 NLCS 학생과 교사 90여 명은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팀 빌딩 게임과 짚라인, 카약 같은 충북의 아웃도어 교육을 체험하고 제주에서 진행하는 아웃도어 교육 과정을 충북 학생들에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교육청도 어제 충북의 아웃도어 교육 과정과 시설을 둘러보고 아웃도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충주시 동양면과 소태면 사과과수원에서 처음 발생한 지 열흘도 안 돼 충주 27곳, 음성 2곳 등 모두 29곳, 17.9헥타르로 번졌습니다. 이 가운데 14곳, 6,700여 그루를 매몰했고 나머지 15곳도 순차적으로 매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진천, 괴산 등 6개 시군 과수원 246곳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달 기말고사 때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질병청과 협의를 통해 다음 달 기말고사 기간에는 자가격리된 학생들의 등교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분리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등교나 하교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일반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출입구나 화장실은 따로 써야 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